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파이썬 수업을 함께할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정보교사 모세웅이라고 합니다. 파이썬 언어를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파이썬을 아마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 배우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번 캠프의 목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건데 인공지능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아니면 뭐 일주일이고 1년이고 언제가 될지 모를 정도로 기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젠가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완벽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간단하게 배워보고 파이썬 언어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익히면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와중에 AI가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거니와 그리고 이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그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아면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파이썬을 여러분에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정말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 이 파이썬 문법을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많은 교육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이썬이 무엇인지 정도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이제 할애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오른쪽이 제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만 간단하게만 할 거라서 큰 어려움을 따르지 않게끔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 샵을 쓰는 이유는 샵이라는 게 보이죠, 맨 앞에. 근데 샵을 하고 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요.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처리는 되지만 여기서는 붉은색으로 처리가 되곤 합니다. 샵 이후에 있는 내용은 파이썬이 해석을 하지 않아요. 파이썬 이제 번역기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코딩 천재가 될 거야. 이렇게 써도 컴퓨터는 이거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선 프린트라는 게 나오는데 프린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이 괄호가 들어가면 이 프린트를 실행하라는 말이고 여기 큰 따옴표가 보이시죠? 큰 따옴표가 보이면 여기가 내가 출력할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큰 따옴표가 문장이 끝납니다 라고 표기를 해줘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복사해서 한번 여기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돌리니까 여기 프린트 화면에 출력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화면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시작되었고 문장이 끝났죠. 끝났으면 여기에 있는 큰 따옴표는 출력이 따로 되진 않았어요. 간혹 여기 작은 따옴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따옴표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따옴표로 문장을 시작한다고 이제 파이썬에게 알렸으면 끝날 때도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해서 안녕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녕이라는 느낌표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장은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문자열이 그대로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num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가 있고 자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hello라는 문자열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true를 해서 true 이렇게 넣어주는데
입력을 했으면 뭐 뭔가 출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프린트를 안 썼기 때문에 출력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왜 썼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여기 확대를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학생들이 넘은 12호 이렇게 읽습니다. 정말 잘 읽은 사례죠. 하지만 이 코딩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을 이제 익숙해지면 안 되시고, 이게 같다는 기호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어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넘은 10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른쪽, 같다는 기호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왼쪽에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넣어달라는 말은 얘가 뭔가 하나의 담을 그릇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릇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릇 이름을 뭐로 지어줬다? 넘이라고 지은 겁니다. 넘버의 줄임말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넘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서 여기 데이터 값을 정수값, 숫자 소수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10이라는 데이터 값을 넣어준 겁니다. 사실 이 설명이 C 언어에 좀 가깝습니다. 원래는 이 10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객체의 값을 이제 넣어주는 역할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면 좀 파이썬이지 시간을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을 하니까 좀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C 언어에서 기본에서 설명을 하는 개념을 빌려오자면,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주는 거고, 넣어준다는 말을 왼쪽 이 이름 자체가 그릇, 원래는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릇 이름이 된다.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A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넘버를 따서 넘이라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이라는 그릇에 정수 10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int라고 보이죠? int는 정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인티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수학의 정수를 말합니다. 수학의 정수를 그대로 다 쓰면 너무 길죠. 그래서 앞에 있는 int를 따서 int라고 정수를 표현합니다. 그럼 파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방금 배우셨다시피 여기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14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수라는 표현을 이제 뭐 미스테이크, 그 실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수점이 들어가는 형태, 우리 수학적으로 실수라는 표현을 파이썬에서는 모두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실수를 플롯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라는 그릇을 이제 만들어서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여기 큰 따옴표가 있죠. 작은 따옴표를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큰 따옴표를 열었으면 큰 따옴표로 닫아줘라. 대신 그 안에 문자가 나열된 거를 한번 넣어줄 건데, 헬로라는 문장 자체를 문자열을 바로 텍스트라는 그릇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텍스트라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헬로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문자열은 우선 스트링 줄임말 문자열 str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true가 나왔는데, true는 참이죠. 번역을 하면 이 참 true 값을 is true라는 변수 그릇에 넣어줘라. true의 반대, 참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그때는 fals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true와 false는 뭐 틀렸다라는 개념보다 참이다, 거짓이다, 논리적인 데이터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0과 1 이렇게 표현할 때 true, false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부울연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조회를 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출력을 이렇게 해서 num을 써버리면, 자, 여기 타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금 num에는 10이라는 정수값을 넣었죠. 그러면 정수는 아까 i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럼 왼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num이라는 그릇 변수 안에 있는 값의 어떤 타입인지 너가 출력해줘 라는 거예요. 하면 int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타입해서 is true를 저희가 조회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불에 대한 이제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이 다양한 출력 형태를 원래는 그렇게 길게 가져가려고 하진 않는데, 하지만 프린트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런 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를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A에 5라는 값을 주고 제가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쓰고 프린트하고 큰 따옴표도 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만약 작은 따옴표를 했을 때 중괄호를 써주고 프린트,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돌린다란 말은 얘를 실행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기 run 누르면 run 모듈이 있는데 단축키로 F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니까 여기 아까 제가 한번 강조한 부분 있죠. 이게 뭐였죠? 자,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넣어줘라. 그러면 5라는 데이터가 A라는 그릇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프린트를 출력을 할 건데 여기에 따옴표가 있나요, 없나요? 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얘는 문자열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릇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불러와서 출력하라는 말입니다. 방금 A라는 그릇 안에 여기 5라는 값을 넣어줬죠. 5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A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A 값 5가 첫 번째로 여기 왼쪽에서 자, 한번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5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죠.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얘는 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장이 끝났습니다 라는 표기입니다. 표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 A라는 글자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A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볼게요. 큰 따옴표를 보면 여기도 문장이 시작되고 문장이 끝났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A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또 그 따옴표가 있는데, 따옴표는 중괄호 A, 중괄호는 문장 그 자체를 출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얘랑 유사해 보이는데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어요. 하나는 중괄호 A, 중괄호가 나왔고 하나는 5가 나왔죠. 자, 여기 확대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문자열 시작되고 문자열이 끝났으니까 중괄호 A, 중괄호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 중괄호를 쓰되 맨 앞에 F를 하나 붙여주면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F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F스트링은 우리가 여기 제가 따옴표가 있으면 여기 안에 어떤 글자를 넣어도 그냥 그대로 문자열 그 자체가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문자열도 출력하고 싶지만 위에 있는 그릇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바로 중괄호로 이렇게 내가 가져올 그릇의 이름을 묶어주고 가장 맨 앞에 F를 붙여주면 이게 F스트링이라는 문법으로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불러온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내용을 배웠다면, 자, F가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잘 볼게요. 문장이 시작되었고, 자, 여기 10의 타입은 해가지고 그냥 문자열 그 자체가 나오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다? 중괄호가 나왔습니다. 중괄호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타입은 아까 우리가 이게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num이라는 값을 우리가 그릇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중괄호 안에 이 num 값을 넣으면 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10의 타입은 무엇입니까 해서 타입이 조회가 돼서 class int라는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한번 같이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 나오면 선생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num이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num 값을 제대로 여기서 원래는 오른쪽에 지금 여기 꺽쇠 모양이 안 보이죠. 왼쪽에는 꺽쇠가 보이는데 여기 한 줄씩 우리가 처리하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넘 값이 10을 넣어줬는데 여기 넘 값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중괄호 안에 여기 F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의 타입은 얘 자체는 문장 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아까 타입을 조회한 결과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는 제가 크게 이제 여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됐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넘어가면 되고 핵심을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이제 학생 데이터를 만들 건데 여기 리스트가 있고 튜플이 있습니다. 리스트 튜플이 뭔가요? 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제가 A에 아까 5를 넣었지만 이번에 A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니까 A라는 이름으로 숫자 5개를 넣어서 넣었기 때문에 A에는 뭐가 담겨 있다? 숫자 5개가 담겨 있으니까 프린트 A를 하면 5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괄호가 들어가면 리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리스트라는 표현하고 리스트 안에도 주소가 있거든요. 처음에 데이터 값이 1, 맨 마지막에 5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A의 0번지 값을 조회하라고 하면 여기가 0번지가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1이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편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번지를 가장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A의 0번지 친구가 1번지, 2번지, 4가 3번지, 5가 4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조회해서 자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자 각각 0번지인 1이 나왔고 그리고 4번지인 5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튜플이고요. 리스트고요. 튜플은 이렇게 값을 우리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하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 형태로 이번엔 소괄호가 사용되는데 이걸 바로 튜플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넣었으니까 타입 프린트 해서 타입을 조회 한번 해볼게요. 방금 튜플 데이터 값을 넣었기 때문에 튜플이 들어갔죠. 아까 리스트를 조회했으면 리스트라는 표현이 떴을 겁니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에서 이제 튜플까지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튜플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리스트와 튜플은 이게 좀 중요한 설명이긴 한데 여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니까 리스트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면 리스트라는 표현으로 제가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괄호를 쓰면 이제 튜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튜플은 정말 중요해요. 튜플은 사실 데이터를 안에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생성을 하면 이 자체로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튜플이라는 데이터의 값에 지금 하나의 값에 몇 개가 담겨 있죠? 2개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있죠? 민수라는 이름과 숫자 데이터 4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튜플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처리할 때는 데이터 단위에서 묶여져 있는 데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짝을 지어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이 하나가 큰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개로 처리할 수 있구나, 여러 개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구나가 이번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3개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3개의 데이터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는 2개씩 묶여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 줄로 있지만 사실 한 줄로 쭉 나열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 좋게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총 3개이지만 3개죠. 네, 3개이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이름을 학생하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 줬는데 이 이름 말고 다른 거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 데이터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다면 이 학생 데이터, 스튜던트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append 맨 뒤에 하나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뭘 추가해 주냐, 얘가 이제 메서드 함수이기 때문에 소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냐, 수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5라는 데이터 값을 같이 묶어서 맨 뒤에 추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돌려보면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 값을 넣고 나서 처음에 제가 출력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담겨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명령을 실행해서 자, 이 학생 리스트에서 수빈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해 줄게요 라고 해서 똑같은 명령어를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수빈이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렌은 랭스를 말해요. 랭스 무슨 말이냐? 길이를 말합니다. 학생 데이터를 방금 추가했기 때문에 총 4개의 데이터, 크게 4개의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4개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그 렌은 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4가 나올 겁니다. 이 하나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묶음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면 데이터는 총 그 4개였기 때문에 숫자 4가 표현되고 내 명입니다라고 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백슬래시 n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음 줄로 넘어가세요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줄이 비어졌죠. 여기 한 줄이 비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반복문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 반복문이라 하면 우리가 이 코드를 데이터가 만약에 100만 개다. 100만 개면 사람이 100만 개를 하나하나 처리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명령어 하나로 반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바로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반복문을 우리가 이거를 한번 돌려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 문법 에러가 났는데 아무래도 여기 지금 겹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돌려보면 자 돌리면 이렇게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가 좀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학생 데이터에 우리가 몇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나요? 여기 4개의 데이터를 방금 리스트 여기에 리스트 값에 총 민수, 지수, 철수, 수빈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값을 우리가 받아올 건데 아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데이터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있다? 각각 2개씩 있었어요. 여기도 2개씩 표현돼 있죠. 2개씩 표현돼 있으면 자, 이 말입니다. 학생 데이터의 리스트 값을 가져올 건데 크게 4개죠. 번지로 하면 얘가 0번지고 얘가 1번지, 2번지, 3번지입니다. 자 가져올 건데 거기 안에 있는 값은 튜플이기 때문에 그 튜플의 2개를 끊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민수는 name이라는 이름에 넣어줄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어디에 넣어준다? 바로 스코어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하지만 관련 있는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우연히라는 개념이 아니고 민수라는 이 문자열을 우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나왔죠. 4라는 숫자보다 이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대로 나오면 방금 name을 먼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민수는 여기 name이라는 글자에 자 민수라는 이름이 민수가 들어가게 되고 자 제가 좀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스코어라고 지금 버그가 생겨서 여러분 여기 스코어라는 그릇을 만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 위에 담겨진 숫자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 여기 나왔죠? 프린트 나와서 네임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민수 학생의 급식 만족도 점수는 스코어를 이제 F스트링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스코어 얼마가 담겨 있죠? 4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민수 학생의 급식 만족도 점수는 4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 줄 끝나고 나면 반복문은 스튜던트 데이터 여기 i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뭐 전치사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내용 자체를 순서대로 가져오거든요. 자 민수가 끝났다라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지수가 나왔죠. 지수라는 이 이름 값은 순서대로 지수가 여기 name이라는 그릇에 들어가고 그리고 숫자 5는 바로 어디 들어간다? 그 다음에 스코어에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지수의 학생의 급식 만족도 점수는 5점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언제까지 되냐면 우리 데이터가 지금 리스트가 수빈까지 있죠. 그러면 수빈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은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지진 않는데 아까부터 말했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10,000개, 20,000개, 100,000 개, 100만 개가 되면 그때는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토탈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값을 그냥 만든 거예요. 변수 이름, 그릇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0점을 우선 주고 나서 반복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반복문으로 자 여기 해서 여기 값을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넣어 보면 자 잘 돌아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를 하고 나서 제가 원래는 한 번에 돌리는데 여러분에게 한 줄씩 인식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개를 따로따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학생 데이터는 총 4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했는데 우리가 그릇 이름을 여기 두 개를 콤마를 기준으로 여기가 첫 번째가 뭐 1번, 뭐 여기가 2번에서 그릇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까 전에는 네임이라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서 썼는데 이번에는 언더스코어, 이제 언더바, 뭐 아니면 밑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왜 쓰냐면 사실 이 언더스코어도 하나의 그릇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그릇 이름으로 변수 이름으로 이 언더스코어,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했다는 말은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도 그릇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뭐 밑에서 내가 뚜렷하게 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튜플에 데이터 값이 몇 개가 담겨 있었죠, 여러분? 튜플에는 각각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개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 반복문으로 튜플에 하나씩 빼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도 빼오고 얘도 빼오고. 근데 빼오려면 얘만 따로 빼온다라는 표현보다 우선 두 개를 다 빼오되 다 가져오되 얘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름은 안 쓸 거고 이 점수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데이터는 가져오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 바로 언더스코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임을 쓰셔도 돼요. 써도 되지만 개발자 뭐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네임을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임을 여기서 뭐 중요하게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개발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쓰면 두 개의 값을 가져오긴 하는데 얘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뒤에 있는 값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약간 합의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 값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확인한 값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는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좀 생소할 텐데 이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의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자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보라고 했죠. 자, 오른쪽을 봤더니 토탈 스코어 더하기 스코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여기 두 개의 값 보이죠?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어디에 넣어준다? 여기 토탈 스코어에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누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토탈 스코어가 조금 전에 0이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값과 기존에 있던 값이랑 새로운 스코어를 누적해서 계속 어디에 넣어준다? 토탈 스코어에 넣어주는 거죠. 그거를 줄임으로 표현했을 때 이 플러스 는이라는 표기를 쓰는데 이거를 복합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 용어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기존에 있는 전체 점수랑 내가 새로 가져올 점수를 더해서 이제 모든 스코어 점수에 계속 누적해 나가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아까 전에 4점, 5점, 3점, 5점을 모두 누적한 결과가 어디에 들어간다? 토탈 스코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볼게요. 토탈 스코어는 방금 모든 값을 다 누적돼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렌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길이를 구한다라고 했죠. 학생 데이터에는 총 4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더한 결과에서 4를 나누면 바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바로 평균이라는 여기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어주는 걸 했죠. 이 두 개를 계산한 거를 바로 average라는 그릇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중괄호를 하면 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average를 썼으니까 fstring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콜론 땡땡 하고 나서 .1f라면 소수점 첫째 자리 포매팅 형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표기입니다. 다른 용어를 보시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지저분하니까 같이 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 자, 내가 에버리지 값을 가져올 건데 소수점 첫째 자리 형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에버리지는 사실 소수점이 들어가면 소수점 여러 줄까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자리로 가져오겠다 하면 .1, 둘째 자리로 하면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1을 넣었기 때문에 방금 4.2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점수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파이썬에 뭐 메서드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한번 알면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5단계 시작하겠습니다. 5단계 등급을 정해주는 함수 만들기. 말 그대로 파이썬에서 뭐 기존에 있던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듯이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함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큰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러미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보면 define이라는 의미로 정의하다 약자 def가 있죠. 이게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함수의 목적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그럼 함수의 이름을 지었으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내가 입력할 값을 말합니다. 우리 스코어 혹시 익숙한 느낌 없을까요? 스코어를 보면 처음에 우리 만들었을 때 튜플에서 스코어를 볼 수 있었죠. 여기 스튜던트 데이터가 아까 뭐가 있었죠? 민수 4점, 지수 5점, 철수 3점, 수빈 5점 해서 총 큰 4개의 데이터를 이름, 네임과 스코어, 점수에 맞게끔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코어를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하면 그 스코어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스코어가 4.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을 리턴 돌려줘라 이 말입니다. 돌려주란 말은 이걸 실행했을 때 실행한 곳으로 이 문장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만약에 아니라면에서 else가 아니라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이썬은 elif라는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여기 elif 해가지고 스코어 해서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번에는 이제 비보통이라는 문자열을 돌려주세요. 반환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를 불렀던 곳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닐 때 아무 조건도 아닐 때는 어디로 가라? 여기로 와서 불만족이라는 문자열을 돌려주게 됩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어나가 볼 건데요. 딕셔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리스트, 대괄호를 사용하는 리스트, 왼쪽에 이렇게 대괄호, 그리고 소괄호를 사용하는 튜플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의 꽃이죠. 딕셔너리라는 거를 배워볼 겁니다. 딕셔너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 설명을 나와 있는데 키와 밸류, 그러니까 키 값과 밸류 값을 동시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키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주소 아니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키 값을 통해서 내가 들어오면 이 밸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름이라는 키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 안에는 등급을 저장한다는 개념으로 볼 거예요. 딕셔너리는 이제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는 아까 F스트링 할 때 약간 익숙한 이제 기호죠. 이렇게 열고 닫으면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게 되고, 아까 학생 데이터에는 이제 큰 4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 네임과 스코어를 한 번 더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순서대로 네임과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민수 4, 지수 5, 철수 3, 수빈 5까지 총 4개의 데이터 가져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내려와 볼게요. get grade.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get grade라는 우리 함수를 여기서 만들었었죠. get grade라고 이름을 붙여서 괄호는 제가 실행한다는 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get grade를 실행할 건데 거기에 점수를 이제 가져온 거죠. 점수는 아까 전에 각각의 이름 옆에 있는 점수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수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함수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스코어가 만약에 5점이다. 5점이면 만약 5점이 4.5보다 크거나 같은가? 크거나 같죠. 그러면 A 아주 만족이라는 문자를 반환 돌려줘라는 말입니다. 어딜 돌려주냐? 이 자체가 이제 A 아주 만족이라는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칠한 것이 빨간색으로 네모칠한 것을 왼쪽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나요? 네, 여기 같다는 기호가 있죠.
같다는 기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방금 A 아주 만족이라는 이 문자열이 어디에 저장된다? 그레이드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값을 또 같다는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넣어주는 건데, 이번에는 그레이드 딕셔너리, 아까 우리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여기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죠. 여기에 이름이라는 키값, 대괄호를 쓰면 여기에 키 값을 번지, 주소를 저장하듯이 여기 값을 바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딕셔너리의 첫 번째 이름이 우리 아까 전에 민수였죠. 그러면 민수라는 키 값을 가진 딕셔너리를 넣어서 거기에 어떤 밸류 값을 넣어줘라? 그레이드 값. 아까 저 그레이드 값 뭐였어요? A 아주 만족이라는 문자열을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사실 민수는 점수가 4점이었기 때문에 4점은 여기 보시면 아주 만족은 아니고 보통 B라는 내용을 보통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보니까 민수 학생의 등급 프린트를 나중에 출력해서 확인했더니 비보통 저희가 계산한 대로 나왔죠. 왜냐? name과 grade를 여기 items를 사용하면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물들을 각각 뽑아낼 수 있습니다. 키와 밸류를 뽑아낼 수 있어요. 아까 튜플에도 데이터가 두 개가 있듯이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items라는 메서드를 같이 함수 기능을 같이 넣어주면 여기에 grade 딕셔너리에 저장된 요소 두 개가 이렇게 쏙 뽑아내서 처음에 있는 키 값은 name, 그 다음에 있는 밸류 값은 grade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ame이 키 값이었으니까 민수 첫 번째로 비보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으로 출력하는 코드이고, 여기는 아까 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의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그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그레이드 딕셔너리 값은 민수는 비보통, 지수는 A 아주 만족,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 코드를 제가 나중에 이 코드를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7단계로 가겠습니다. 7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있으면 이 여기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이제 변수가 되겠고 그릇이 되겠고, 맥스 스크롤에는 0이라는 값을 초기화시켜 줬습니다. 처음에 0 값을 준 거죠. 그럼 스튜던트 데이터 4개에 있는 값을 네임과 스코어를 또 하나씩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뽑아낸 점수가 맥스 스코어보다 크면 지금 현재 점수를 맥스 스코어에 넣어줘라. 같다는 기호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름도 베스트 스튜던트 네임에 넣어줘라. 그 말은 최고 점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점수가 처음에는 0점인데 처음에 0점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학생들 하나씩 뽑아낼 때마다 최고의 점수를 찾아가겠죠. 이렇게 최고의 점수를 찾았으면 최고의 점수를 그 사람의 점수로 이제 덮어 씌워주고, 그리고 이름도 최고의 이름으로, 학생의 이름으로 넣어준다. 이게 반복문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학생은 방금 찾은 이제 이 학생의 이름과 최고 점수를 가진 점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했는데 사실 입력 함수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다양하게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이 그냥 간단 코드를 좀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해석 능력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이 뭐 100만 명이다 이러면 그럼 다룰 정보가 뭐 그 학생의 반, 주소, 성별 등으로 늘어나면 정말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폴문 같은 반복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다스라는 초강력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반복문으로 돌리고 조건에 따라 가공하는 이런 흐름만 아신다면 사실 뭐 파이썬 이 정도만 배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우셔서 아마 생소한 내용들이 분명히 많았을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더 배우고 싶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무료 강의가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